안녕하십니까, 이태현입니다. 최근 일본에서 대만에 일이 생기면 곧 일본에 일이 생기는 것이다 라는 발언이 나와 중공을 크게 자극했습니다. 중공은 이에 보복하겠다고 했지만 중공 측이 대응하기도 전에 일본이 먼저 행동에 나섰습니다. 바로 중국 본토에서의 포토레지스트 사업을 전면 철수한 것입니다. 일본의 몇몇 기업들은 전 세계 고급 포토레지스트 광각제 시장의 90% 이상을 사실상 독점하고 있습니다. 특히 최첨단 반도체를 제조하는 데 필요한 EUV 포토레지스트의 경우 그 통제력은 무려 95%를 넘었습니다. 중국에서는 주류 반도체 생산에 사용되는 KRF와 ARF 포토레지스트의 90% 이상이 우리 이웃 나라인 일본에서 수입되고 있습니다. 이 블로그는 만약 일본이 정말로 중국을 상대로 포토레지스트 분야에서 목을 조르려는 전략을 취한다면 중국 제조업은 스마트폰부터 인공지능에 이르기까지 솜씨가 아무리 좋아도 쌀이 없으면 밥을 지을 수 없다는 난처한 상황에 처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사실 이는 결코 작은 문제가 아닙니다. 전 세계 포토레지스트의 70% 이상을 일본이 공급하고 있으며 특히 7nm 이하의 극자외선용 포토레지스트는 100% 일본산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 중국의 고급 반도체 소재의 약 90%는 일본의 공급 상황에 영향을 받는 구조라는 것입니다. 공급이 중단되면 반도체 제조 공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시네츠 화학과 JSR 등 두 일본 기업이 전 세계 포토레지스트 시장의 50% 이상을 독점하고 있으며 특히 고급 EUV용 포토레지스트는 일본 기업이 95% 이상의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전체 포토레지스트 수입의 80%에서 90%를 일본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2023년 일본은 공급망 불안정을 이유로 생산을 중단한 바 있으며 2025년 10월부터는 반도체 핵심 소재 19개 품목에 대해 최대 25%의 징벌적 관세를 부과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11월에는 시네츠의 대중국 수출량이 전월 대비 42% 급감하였습니다. 해당 블로그는 현재 중국에는 1200대가 넘는 EUV 노광기가 있으며 그중 90%는 일본의 캐논과 니콘의 애프터 서비스에 의존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2015년 11월 캐논과 니콘은 중국에 대한 서비스 제한을 더욱 강화하였고 이는 일본 측이 건별 심사를 통해 부품 수출을 통제하는 정책과 연동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중국은 다시 한번 목줄을 잡힌 상황에 놓이게 됐습니다. 중국 반도체 업계의 추산에 따르면 현재 보유 중인 노광기용 부품 재고는 약 3에서 6개월 정도만 유지될 수 있다고 합니다. 만약 일본이 지속적으로 공급을 차단할 경우 중국의 SMIC, 화홍 반도체 등 웨이퍼 제조 공장들은 심각한 생산 압박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 일본의 중국에 대한 포토레지스트 공급 중단이 중공 당국에 공포를 불러일으킬까요? 포토레지스트와 노광기 기계는 웨이퍼 생산의 가장 핵심적인 장비와 재료 중 하나이며 이는 중공 당국이 매우 의존하고 있어 단기간 내에 대체할 수 없는 핵심 요소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일본은 노광기 분야에서 심자외선이라는 중요한 기술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 기술은 90nm, 40nm, 28nm 등 일반적인 반도체 생산에 사용되며 스마트폰, 자동차용 반도체, 가전제품 등 다양한 전자기기에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일부 분석가들은 만약 일본 정부가 중국의 포토레지스트 공급을 실제로 제한한다면 이는 단지 중국의 첨단 반도체 공정에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차량용 반도체, 가전제품, 전력관리 칩, 심지어는 사지, 기지국용 칩 등 민수용 장비 전반에까지 파급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것이 중공의 공포를 이야기할까요? 현실적으로 보면 현재 중국 기업들은 비교적 저급인 아이라인 광각 기술만을 자체적으로 공급할 수 있고 ARF 및 ARF 이머전 등 첨단 기술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문가들은 광각 기술의 핵심이 반도체 칩의 전기 회로를 그리는 것이라면 중국의 현재 기술 수준은 마치 연필로 그리는 것과 같아 정밀도도 낮고 복잡한 회로를 구현하기 어렵다고 지적합니다. 이에 일부 전문가들은 만약 중국이 일본산 포토레지스트를 확보하지 못할 경우 중국의 반도체 생산 능력은 5년에서 10년 정도 후퇴할 수 있다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현재 세계에서 가장 첨단 노광기 기술을 보유한 기업은 네덜란드의 ASML인데 이 회사 역시 중국에 대한 노광기 수출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공 당국은 ASML의 기술에 매우 의존하고 있습니다. 만약 여기에 일본이 포토레지스트 수출을 전면 제한하게 된다면 미국, 일본, 네덜란드의 철의 삼각 편대가 중공 당국을 포위하게 되어 중국의 반도체 산업은 사실상 막다른 골목에 몰리게 될 것입니다.
오늘날 이러한 국면에 이르게 된 것은 사실상 중공에 대한 무언의 풍자이기도 합니다. 중공 당국은 2014년부터 2024년까지 총 3천억 위안이 넘는 자금을 투입하여 이른바 빅펀드 1기와 빅펀드 2기를 잇따라 추진하며 반도체 생산 분야의 병목 현상을 해결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도 반도체 제조 기술에서 실질적인 돌파구를 마련하지 못했고 오히려 반도체 설계, 소프트웨어 제조 장비 및 소재 부문에서 여전히 해외 공급 업체에 높은 의존도를 보이고 있는 실정입니다. 2025년 7월 14일 미국 워싱턴 DC 독립 싱크탱크 안보 및 신흥기술센터가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네덜란드의 ASML과 일본의 니콘이 중국의 노광기 시장을 주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2019년부터 2024년까지 5년 동안 중국 국산 장비의 시장 점유율은 거의 제자리 걸음이었으며 전 중국에서 유일하게 상하이 마이크로 일렉트로닉스만이 저급 반도체 제조용 아이라인 노광기 분야에서 4% 시장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을 뿐입니다. 반면 네덜란드의 ASML은 중국 시장에서 무려 79%의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으며 일본 기업은 17%로 2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미국 워싱턴 DC 독립 싱크탱크 CSET 보고서는 2024년 말 기준으로 중국 기업들이 노광기, 화학기계 연마, 방막 정착, 패키징 및 테스트, 식강 및 세정 장비 등 분야에서 매우 느린 진전을 보이고 있으며 여전히 해외 공급 업체에 높은 의존도를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컨설팅 업체 텍인사이트가 2015년 5월에 제공한 데이터에 따르면 2014년 한 해 동안 중국은 무려 410억 달러 규모의 반도체 장비를 구매했고 이는 전 세계 판매량의 40%에 해당합니다. 그러나 중국산 장비의 비중은 고작 11.3%에 불과했습니다. 중공 당국이 외국의 기술 인력을 빼오거나 기술을 도용하는 등의 행위를 계속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방식으로는 기술적 난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사실이 명확해지고 있습니다. 업계 관계자들은 노광기는 단순한 장비가 아니라 정밀한 나노 공정이 집약된 전체 시스템이라며 이를 자체적으로 제작하기 위해서는 기계 전체와 모든 부품 공정 단계를 모두 나노 수준의 정밀도로 완성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일부 중국 전문가들은 노광기 기술은 단순히 자금을 투자한다고 해서 격차를 단기간에 따라잡을 수 있는 분야가 아니라고 말합니다. 과학이라는 것은 창의력이 필요하며 창의력은 관심과 실수를 포용할 수 있는 여유로운 환경에서만 나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과학을 임무나 명령처럼 취급하게 되면 오히려 역효과가 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항공엔진, 반도체 칩, 노광기와 같은 핵심 기술은 샘플 하나만으로 모방하기 어렵고 모든 것이 복제 가능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2015년 11월 19일 일본의 캐논과 미쓰비시 화학 등은 중국의 기술기업에 핵심 노광용 포토레지스트 공급을 중단한다고 발표했으며 중국 내 서비스팀을 철수하고 유지보수 서비스도 종료했습니다. 이로 인해 일부 생산 라인이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같은 해 11월 일본 경제산업성은 12개 반도체 핵심 소재를 수출 관리 품목으로 지정했는데 여기에는 고급 ARF, EUV 노광용 포토레지스트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에 42개의 중국 기업이 일본으로부터 공급 제한을 받게 됐습니다. 구체적으로는 도쿄 오카 화학, 시네처 화학 등 일본 기업들이 일부 중국 고객사에 포토레지스트 원재료 공급을 중단한 상태입니다. 어떤 사람이 메시지를 보내왔습니다. 국내 반도체 업계 상황을 방금 언론이 보도했는데요. 내용은 캐논, 니콘, 삼양화학 등 일본의 대형 기업들이 중국 본토에 대한 포토레지스트 핵심 소재 공급을 전면 중단하고 노광기 유지 보수 서비스도 일시 중단한다고 합니다. 이에 한 네티즌은 이게 일본의 대응 방식인가? 일본 측이 중국 내의 노광기 및 포토레지스트 사업을 모두 철수했다면 중국은 판다 2마리를 철수하면 되겠네 라고 말했습니다. 중공 측은 일본이 포토레지스트 분야에서 중국의 목을 조르고 있는 상황에 대해 뾰족한 대응책이 없는 듯하며 다소 신경질적으로 일본은 곧 판다가 없어질 것이다. 일본에 있는 마지막 2마리 판다가 곧 귀국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최근 중국 외교부장 왕이는 또다시 전랑식 발언을 내놓으며 일본 총리 다카이치 시나이가 넘지 말아야 할 레드라인을 넘었다고 주장하며 중국은 일본의 역사적 범죄를 다시 청산할 권리가 있다고 위협했습니다. 중국과 일본 간의 외교 관계가 급속히 악화되는 가운데 중공 정부는 국민들에게 일본 여행 경보를 발령하며 일본은 안전하지 않다고 주장했습니다. 항공사들도 일본행 항공권을 무료로 환불해주기 시작했으며 온라인상에서는 약 49만 1000장의 일본행 항공권이 취소되었다는 소식도 전해졌습니다. 하지만 실제 상황은 중공을 무색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일본 주요 관광객의 상당수는 중국인 여행자들입니다. 2015년 1에서 3분기 동안 일본을 방문한 중국인 관광객 수는 총 748만 명에 달했습니다.
일본 언론 아사히 신문 보도에 따르면 중국 정부가 일본 여행 주의 경고를 발표한 후에도 11월 15일 상하이 푸둥 국제공항에서 일본으로 출발하는 승객은 여전히 줄을 이었고 현장 분위기 역시 매우 여유로웠다고 전했습니다. 30대 초반의 중국인 부부는 인터뷰에서 중국 외교부의 경고에 대해 알고 있었지만 일본 여행 계획을 바꿀 생각은 전혀 없다며 정치에는 관심이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한 대학을 막 졸업한 중국인 여성은 일본은 정말 안전한 느낌을 줍니다. 비행기표를 전액 환불받을 수 있다 해도 저는 이번 일정을 변경하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중국 외교부가 일본 여행 안전 경보를 막 발표했지만 상해 푸동공항에는 일본행 여행객이 줄지어 모여들었습니다. 중국 주일 대사관에서도 여러 차례 위험을 피하라고 경고했지만 누가 알았겠습니까? 상해 푸동공항 국제선 출발장은 아침부터 인파로 붐볐고 캐리어를 끌고 함께 여행을 떠나는 관광객들로 대합실은 말 그대로 인산인해였습니다. 그 열기가 상상 이상으로 뜨거웠습니다. 이곳은 일본 도쿄의 기요미즈데라를 관광 중인 중국인 관광객입니다. 이곳은 일본 오사카 신사이바시에서 관광 중인 중국인입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중국 당국이 분명히 자국 국민들에게 일본 여행을 자제하라고 권고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가족 단위로 즐겁게 일본으로 여행을 떠났습니다. 이에 한 중국인 남성이 그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그건 일본에서의 경험이 매우 만족스러웠기 때문입니다. 관광지든 도심이든 모든 상품의 가격이 공정하고 정직합니다. 또 하나는 서비스가 정말 훌륭하다는 점입니다. 일본에서는 무릎 꿇는 서비스라는 것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아시나요? 제 친구가 이야기해줬는데요. 카페에서 커피를 한 잔 주문하고는 본인이 테이블에 올리다가 실수로 쏟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직원이 급히 달려와 손님, 제가 다시 한 잔 가져다 드릴게요. 정말 죄송합니다 라고 말했대요. 분명 본인의 실수였는데도 일본인은 그것을 자사의 서비스 부족으로 여겼다고 하더라고요. 이 남성은 일본의 환경이 매우 청결하며 사람들은 스스로 쓰레기를 집으로 가져가는 습관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지하철을 탈 때는 큰 소리로 통화하는 사람은 거의 없고 대부분이 이어폰을 사용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중공의 일련의 조치들로 인해 일본을 찾는 중국 관광객 수가 다소 줄어든 것은 사실입니다. 이와 관련해 일본의 베테랑 언론인 야이타 기요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다음과 같이 밝혔습니다. 중국 정부가 잇따라 여행 경보를 발표하자 많은 중국인 관광객들이 일본 여행을 갑자기 취소했고 그 결과 원래는 인파로 북적이던 일본의 관광 명소들이 갑자기 한산해졌다고 합니다. 반면 대만에서 일본을 찾는 관광객은 눈에 띄게 늘어났습니다. 어떤 여행업자는 그에게 중일 관계가 긴장된 이후 대만발 일본 노선 수요는 직격 상승했다. 현재는 대만에서 일본으로 가는 항공권이 매우 구하기 힘든 상황이다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게다가 일본 업계는 대만인들에게 특히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대만 관광객들은 소란을 피우지 않고 줄도 잘 서며 상점에서도 친절하고 소비도 안정적이기 때문입니다. 이번 중일 외교 갈등으로 인해 오히려 일본과 대만 간의 관계는 더욱 가까워졌습니다. 일부 일본 상점들은 중국 손님이 줄어들면서 매출에는 영향이 있지만 여전히 꾸준히 찾아주는 대만 손님들을 보면 정말 감동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일본의 여러 지방자치단체들도 대만 시장을 더 적극적으로 공략하고 있습니다. 번체 중국어로 된 안내문을 준비하거나 대만 한정 이벤트를 열고 심지어는 아예 대만 현지에서 홍보 행사를 개최하는 등 진정성을 보이고 있습니다. 결국 중공은 자기 발등을 찍는 꼴이 된 셈입니다. 일본 정부를 자극해 첨단 반도체 재료인 광각제 공급이 끊길 위기를 자초했을 뿐만 아니라 아무리 방해도 경제력이 되는 중국 시민들은 여전히 일본 여행을 즐기고 있고 그 와중에 일본과 대만의 관계가 더욱 가까워지는 효과까지 만들어졌습니다. 이는 고사성어 도덕을 따르는 자는 돕는 이가 많고 도덕을 잃는 자는 돕는 이가 적다라는 말을 그대로 증명하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뉴스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